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슈카책 기다렸습니다. 인기도 없고 조회수도 안 좋지만 아니요, 이거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책 사이트에서 실시간 급상승 언어 바로 됩니다. 제가 재밌어서 하는 바로 그 코너. 채널 주인장을 위한 코너. 인기가 없지만 언제나 재밌게 얘기하는 바로 그 코너 슈카북스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예, 슈북. 슈카북. 정식 명칭이 슈카북스예요. 슈북으로 바뀌었습니다. 슈카책입니다. 예. 슈책이 됐습니다. 네, 슈카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책사유가 아닌 슈책사유로. 근데 슈카책 이 코너가 네. 은근히 또 매니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요즘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그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네. 틀딱책이에요. 네? 요즘 베스트셀러 책을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네. 그걸 하면 이거 광고 아니야? 지금 너 뒷광고지? 그리고 그 옛날 숨겨진 명작들을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요게 좀 지나면은 이제 현대책으로 좀 넘어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슈카님의 추천해주시는 책을 읽으면은 저도 슈카님처럼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동동이 네. 안 읽었죠? 네. 책 뭐 살지 좀 몽테크리스토 백작 아니, 이게 읽었습니까? 책이 나온 게 읽었습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더 재미있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더 그럼요. 더 틀리다니요. 이게 와. 재미 그 자체. 후후 재미 그 자체. 언지를 좀 오늘의 책 소설 동의보감입니다. 와. 이 책 누런 거 보세요. 저 기관지 안 좋은데. 이게 언제 제가 봤냐면 중학생 때 봤어. 중학생 때 보면은 1990년 3월 15일 초판 1991년 20세 발행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책 가격은 3,800원이에요. 싼 건가? 옛날에 다 3,000원대였어요. 책이. 비싼 책이 4,000원, 3,000원, 3,500원 그랬는데 1990년에서 93년 23년 사이에 이제 읽었던 책이고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표현력의 극치라는 표현을 아니 쓰는데 근데 궁금한 게 이 네. 동의보감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동의보감이 맞나요? 왜냐면 동의보감 하면은 그 의학서 맞아요. 그 정보가 있다고 해야 의학서는 되나?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써있는 책이 따로 있고 이건 그 의학서를 썼다고 얘기하는 허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제목만 동의보감. 종이만 동의보감이고 허준에 대한 소설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 본 드라마가 요거 그쵸. 바탕으로 우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해외까지 엄청나게 수출됐던 한류의 어떻게 보면 원작이죠. 드라마 동의보감이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정광열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가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는다고 네. 뭐 인삼이 어디에 몸에 좋고 그런 거 써있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이 허준의 일대기를 정말 압도적인 필력으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 동의보감이 이은성 작가님이시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원래는 4권짜리였어요. 아. 이분이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중간에 보면 결론이 끊깁니다. 우와! 마지막 권이 없어요. 허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이 안 나온 채로 허! 또 보면은 차이가 있죠. 깊게 가요? 상, 중, 한데 갈수록 얇아지네. 하가 얇아. 네. 여기까지 쓰다가 돌아가신 어머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나. 이게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나오자마자요? 그럼요. 왜요? 미친 듯이 재밌고 너무 재밌나 보다. 미친 우와. 듯이 재밌고 이은성 작가님이 쓰던 이 원래 제목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허준? 집념이었습니다. 집념. 집념. 안 봤죠? 드라마도. 드라마 아니 그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 2001년 드라마인가 그 정도 아니에요? 대장금까지 봤는데요. 허준은 잘 안 봤습니다. 이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라는 인물이 말 그대로 집념 어린 의수를 파고들거든요. 옛날에 의수를 배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자로 된 이만한 책들을 막 코피 흘려가면서 왜냐면 여기도 시험이 있었거든요. 내의관이 되기 위한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집념 어린 공부를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게 여기 그대로 집념처럼 드러납니다. 드라마 동의보감에서 정광열 씨가 명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책에도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네. 부잣집 사모님이 중풍에 걸렸어. 네. 기억난다. 못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허준이 가서 침술로 일어나게 만들죠. 툭 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마법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만드는데 일어나세요! 걸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 맞아.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절규하듯이 외치고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집념이 맞아. 그대로 정말 문장 하나하나에 목숨까지 바치죠. 여기 스승 유이태라고 등장하는데 유이태. 네? 허준의 스승이 유이태예요? 그 드라마 보면 다 나오는데. 자네 설명이 안 돼! 아니 허준 드라마 뭐 하도 옛날 거라 모르죠. 유이태라는 허준의 스승님이 가상인물입니다. 유이태의 아들 도지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심상치 않네요. 허준과 평생의 경쟁자가 됩니다. 약간 금수저.
그쵸? 이 과거 시험이 열려요. 과거 시험이 열려서 이제 네이버 시험이 열립니다. 몇 년에 막 뭐 몇 년에 한 번 열리는지 감도 없던 그런 시절이야. 10년에 한 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뽑는데 그래서 저 멀리 지방에 있던 허준과 유도지가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평생의 일이 걸린 거잖아요. 게다가 이때 시험은 거의 뭐 암기 그 자체니까. 한자로만. 중간에 아픈 백성들을 만나요. 천민들 그 자체인데 정말 가난한 무지렁이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몸이 아픈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요. 치료를 해주는데 날짜가 촉박하잖아요. 늦잖아요. 마지막까지 둘이 치료를 해주다가 유도진은 서울로 시험을 보러 가고 네. 허준은 마지막 하다가 늦는데 병을 자기 엄마의 병을 치료해줬으니까 그 치료를 받은 그 당시 천민이 말을 훔쳐와서 허준한테 줘요. 이거 타고 이 가시죠. 말을 타고 서울에 관심 가서 시험을 없어. 봐라. 거의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치료를 하다가 그 말을 타고 이제 서울로 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말에서 낙마를 해요. 어? 거의 기절하다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집에 와이프도 있어요. 그 당시에 결혼을 했어. 집에 돌아와서 나는 이제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터덜터덜 돌아오다가 생각해보니까 치료를 덜 하고 왔어. 거기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았어. 그 와중에도 그 와중에 그래서 다시 우와. 무지렁이들을 치료하고 유도지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 유이태는 아들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풍악을 올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자가 마을로 돌아오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의사지망생이 백성들의 병을 고치느라고 시험도 못 보고 거기서 병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들려. 스승이 그걸 듣더니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누구냐? 너냐?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쏘아 붙듯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붙었고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그래서 혹시 너랑 같이 갔던 허준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요. 긁혔다. 그럼 허준이 돌아오고 유이태가 자기 아들을 내칩니다. 너 같은 자식을 둬서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 왜 성공해서 돌아오는 의사라면 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와. 거기서 병을 치료해주고 가야지. 개인의 영달에 급급했던 너가 너무 부끄럽다. 감동. 참의사다 참의사. 유이태란 인물이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오직 의술만 위해서 있고 우와. 허준한테도 전혀 친근하게 안 대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책만 던져주는 그런 냉혈한으로 등장을 합니다. 친데레. 그리고 허준이 이제 많은 옛날에 내의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만나가면서 점점 의술 실력을 늘리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즘 그건 반위라고 나와요. 반위. 반위요? 반위. 요즘으로 치면 뭐냐? 천연두? 암입니다. 암을 어떻게 치료해요? 그때 지금도 치료 못하는데. 반위가 뭔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암으로 죽는데 요즘이야 뭐 암세포라는 걸 아는데 그땐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 만져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가 덩어리가 있을 뿐이지 이걸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뭐 엑스레이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맞아. 엑스레이도 없는 칼로 거잖아. 째보던 시절도 아니에요. 째서 번다고 뭘 또 아나? 피바다일 텐데. 이 반위의 정체를 모르니까 너무도 답답하지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스승 유이태가 얘기를 합니다. 혹시 반위가 뭔지 보고 싶냐? 알고 싶냐?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허준이 볼 수만 있다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시체가 하나 있는데 반위로 죽었으니까 시체를 같이 가서 해부해보자. 우리는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부모에 대한 불경을 여기기 때문에 칼로 째는 게 불가능했죠. 시체라고 할지라도 스승이 얘기했던 산으로 갑니다. 거기 시체가 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반위의 암에 걸려서 죽어있는 시체가 있었죠. 누구였냐면 스승이었던 유이태.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한테 오라 그래서 제자가 오는 걸 멀리서 본 다음에 자결을 발로 커서 자기를 해서 자기 몸을 해부해서 해부용으로. 반위가 뭔지를 알아내라. 암이 뭔지를 꼭 알아내서 이 병을 꼭 고쳐내거라. 어, 이게 눈물 우리의 나. 의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자기가 자결을 하고 자기 몸을 해부용으로 주고 암을 고치라고 요즘으로 치면 허준이 와서 소설에서 유이태 시체를 보면 대성통곡을 해요. 그치. 몰랐던 거죠. 해부를 못 하겠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 해부하는 게 맞아. 도덕적으로 불경스러워. 되게 그거니까 당연히 좋게 장사 지내드려야지 해부를 못 하겠다 그러는데 이제 같이 했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같이 내의관에서 했던 그런 인연들이 설득을 해서 결국엔 3일에 걸쳐서 유이태 시체를 해부하고 암세포가 어떤 건지를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장면. 그리고 거기서 나는 오직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만 보고 갈 것이고 어떤 명예나 그런 나의 사리사욕에 탐하지 않겠다. 멋있다. 우리 스승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감히
지혜와 거기서 배운 걸로 나를 위해 쓴다면 나는 1000벌을 받아 진짜 멋있다. 죽을 것임을 여기서 맹세한다라고 절절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소설에 나옵니다. 거기서 사실 명허준이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죠. 압도적인 실력으로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그치.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거기서도 뭐 왜냐면은 병 고치는 데만 집중을 하지 이런 사회 요즘으로 치면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집중을 안 해. 사장님한테 잘해야 되고 왕한테 좀 해야 되고 좀 뭐 왕족들한테 잘해야 되고 그게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 장면. 유희태를 내쳤던 그 사람이 내의관의 장관으로 있었는데 암에 걸린 왕의 친척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상 내기가 걸립니다. 오른손을 건 내기가 걸려요. 손모가지 걷는 거네. 손모가 본이에요? 3일 정도가 있으면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의사장이 보기에는 이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3일은 말도 안 돼. 뭐 반이니까 반이. 그치.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감히 네가 궁중의 법도를 어지럽히려고 그러냐. 자신 있느냐. 고치면 고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손을 걸라고. 왕족이니까. 네가 왕족에 손모가지를 능멸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으면 손을 걸고. 과연 고칠 것인가? 결말이 나와요? 나오죠. 임진왜란도 중간에 등장합니다. 아 진짜요? 이제 우와. 등장해서 쌀 먹을 거 아니면 값비싼 거 네. 거기 가서 피난처 가서 바꿀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갖고 도망치잖아요. 네. 근데 허준은 뭘 갖고 도망을 치겠습니까? 바늘? 침? 의사를 가지고 도망치죠. 근데 그동안 자기가 치료했던 기록들 이거는 절대 버릴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죠. 빅데이터를 들고 가자는 소리인데 차도 없는데. 차도 없고 보따리 짐 메고. 그걸 옷짐 메고 메고. 게다가 책은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돈도 안 되는데 무게가 엄청난데 왕을 따라서 피난을 가는 거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념 진짜. 허준이라는 사람의 의사로서의 집념 그걸 어떻게 해내고자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집념이 나온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글솜씨 자체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이 이야기만으로 이 스토리만으로 지금 너무 빨려 들어가고 스토리가 이 쫀쫀한 게 완전 미쳤는데요. 당시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너무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라마화까지 됐고 국민 드라마 그 자체가 됐어요. 역대 시청률 1위 아니에요? 거의 1, 2위 올라갔죠. 이거 보러 집에 빨리 들어갔어요. 그 아랍권에서 시청률 90%가 나왔어요. 아랍권에서 이걸 90%를 봤다고요? 그럼요. 왜 사우디아라비아, 막 카타르 이런 우와, 데서 우와. 전 국민의 시청률 90%가 나왔다. 전설의 드라마이자 소설이 동의보감입니다. 거기는 침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게 90%가 넘게 나왔냐? 네. 이슬람 교다 보니까 네. 자극적인 장면, 아 선정적인 장면 어차피 못 보니까. 이런 걸 못 봐요. 사랑 타령 이런 걸 보기가 힘들어. 뽀뽀씬 이런 게 잘 안 돼. 노출씬 안 되는데 한국 드라마 소설 동의보감에서는 다 가리고 나왔어. 아. 교훈적이야. 멀리서 이렇게 보고 얘기할 때 발치고 얘기하죠. 맞아. 이렇게 발치고 은근히 얘기하죠. 정서가 많네.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시험 들고 맞네. 적절해. 게다가 다 쓰고 나오잖아. 맞아. 가리는 터보처럼. 여자들 다 가리고. 형제국가인 이유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게 추나추동 4권, 그니까. 4권이 다 나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나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 길잖아요. 네. 이거는 하루는 읽습니다. 이 세 권을요? 또 슈카님 기준으로. 아 이건 하루는 읽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글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이때까지 영웅문이랑 몬테크리스토 비교하면 그거에 좀 비교하면 적긴 해. 좀 괜찮네요. 글 수가 훨씬 적고 그리고 대화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넘어가요. 그리고 이때까지 영웅문, 몽테크리스토 다 이제 외국 작품인데 드디어 이제 한국 맞아, 문학을 드디어. 처음으로 아 그래요? 소개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한국 그다음에 화제가 문제가 됐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챕터 제목이 한자입니다. 맞아요, 못 읽겠어요 이거. 아니 한자 옆에 한글도 있어. 없어요. 이거 아, 그 제목은 못 읽어서 그렇지. 대결. 대결. 아야 진짜 이거 구글 렌즈로 하면서 읽어야지. 그러니까. 한자 없어요. 한자 없어요. 보니까 약간 의학에 대한 뭔가 뿜뿜하는 게 생깁니다. 진짜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슈카 주치로. 증원한다니까 가봐. 곧 읽도 읽었으면 진짜 무조건 의대 가고 싶었을 거예요. 허준 씨처럼 한다면은 의대 네. 간 다음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국종 선생님처럼요? 그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저 어디 그치. 어디에 아 그 남수단 전염병 걸릴 거를 강조하고. 울지마 톤즈. 우리 동동이하고 니니는 네.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독후감을 공부하는 시간을. 심판은 어떻게 나왔나요? 똑같나요? 이게 최신파인데? 제신판. 동의보감 스토리를 쭉 듣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생애와 닮아 있다. 어떤 그 슈카월드를 향한 집념. 로맨스 내용은 없나요? 그러니까 예진아 씨는 로맨스 안 나와요? 내용도 있죠. 요즘으로 치면 좀 위험한 얘기들. 그 자기는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 궁녀가 자꾸 아, 그 의녀가 있죠. 의녀 맞아. 의녀 같이 의녀가. 예진아 씨 있잖아. 예진아 씨. 의녀가 응. 존경하는 거예요. 맞아. 리스펙. 존경하고 사랑을 계속 보내는데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도 검색해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못 사요, 아마도 이거. 이게 근데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게 지금 옆에가 이게 누래가지고 위생 상태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되알지게 내뱉었다. 그런 단어를 읽는 맛이 있어요. 뇌까리는 소리가 났다. 좀 포기하겠습니다. 저런 맛. 그게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단어의 맛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런 유튜브나 추격본으로 보면 네. 약간 줄거리는 알 수 있으나 이런 말맛 같은 건 없겠네요.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단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집념의 소설 동의보감 추천드립니다. 안녕.